누구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지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장기 투자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는 크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 장기 투자를 할 때 어떤 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투자의 또 개념도 개개인마다 다를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뭐 단기 투자, 장기 투자, 뭐 트레이딩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장기 투자는 최소 10년에서 20년 정도까지 투자를 해야지 장기 투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누구나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왜냐하면 투자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길 수도 있고 내가 투자했던 회사의 어떤 생각했던 가치가 아니라고 판단이 들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장기 투자를 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장기 투자를 하는데 처음에 생각했던 방향대로 못 가는 수도 있지. 그러나 우리가 장기 투자를 할 때 하는 중에 고려해야 될 요소는 크게 아빠가 생각할 때는 세 가지라고 생각을 해. 첫 번째는 물론 내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든지 자산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앞으로 세상에서 그 기업이나 그 자산이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없을 때는 결국은 어떤 외부적인 변수라든지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내가 생각했던 기업이나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변동이 생겼을 때는 믿음이 없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다른 자산이나 다른 기업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나 자산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근데 이제 그런 것이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나 그 자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 기업과 자산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지, 가치 중에서도 어떠한 본질적인 가치가 있는지,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그런 것들을 내가 공부를 해서 내가 그거를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거는 확신을 가졌을 때 외부적인 변수나 외부적인 요인이 생겼을 때 극복을 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이 되는 거지. 그런 것이 1차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거가 되는 거고. 물론 중간에 내가 다시 생각을 하고 내가 다시 공부를 했을 때 내가 판단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과감하게 장기 투자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용기도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할 줄 알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그냥 한번 믿었다고 아빠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라든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처음에 가졌던 믿음이라든지 확신이 뭐 어떤 상황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든지 그런 거는 언제든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변화는 될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믿었던 기업이나 자산이 내가 예상했던 거랑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또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아빠가 얘기하는 거는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산이나 기업에 장기 투자를 할 때는 이 기업에 대해서 앞으로 비전이라든지 앞으로 미래의 경쟁력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어서 장기 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중요한 것이 우리는 결국 투자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생활을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캐시 플로우가 안정적이어야 되는 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부가적으로 돈이 필요하다든지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자금이 필요하다든지 물론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내가 투자를 하고 있던 투자금에서 다른 부분에서 돈을 마련할 수 없으면 투자금을 빼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캐시 플로우가 꾸준하게 들어와야지 내가 투자하고 하고 있는 자산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거야. 캐시 플로우가 뭐 중단이 된다든지 또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급박하게 사용해야 될 돈이 생긴다 그러면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투자금의 일부를 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상황에 따라 뺄 수는 있는 거지. 뺄 수는 있지만 꾸준하게 캐시플로가 되고 거기서 또 남는 거가 있어야지 또 그 장기 투자하고자 하는 기업이나 자산에 계속 투자금을
내 투자의 어떤 규모를 늘릴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꾸준하게 캐시플로우, 꾸준하게 돈이 들어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장기 투자를 하는 데는. 단기 투자를 할 때는 뭐 내가 한 달, 두 달, 1년 뭐 정도의 그런 상황이 일어날 확률이 적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넣었다 뺐다 투자금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내가 캐시플로우가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크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지만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 투자금이 꾸준하게 투자금으로서 머물려고 있으려면 내 생활이 안정적으로 캐시플로우가 보호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꾸준히 캐시플로우가 들어오는 게 중요하고 나머지 세 번째는 결국 장기 투자라는 거는 그 기업이나 자산이 꾸준히 우상향하리라는 거를 예상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나 장기 투자를 하다 보면 기업의 가치라는 거는 꾸준히 오르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숫자라는 거는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계속 주가랑 기업 그 자산의 가치가 꾸준히 오르는 그런 거는 없어. 올랐다가 내렸다가 또 경제 상황이 안 좋거나 어떤 급변 사태가 생기면 폭락을 했다가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런 거를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첫 번째 얘기한 확신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믿음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이런 폭락장이나 또 이렇게 주가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뭐 평탄하게 흐른다든지 특히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러니까 폭락을 하게 되면 일단 믿음이 없게 되면 두려움에 의해서 내 투자를 포기를 하거나 내다 팔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하거나 가치가 떨어질 때 그거를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둘 필요가 있어. 우리가 보통은 확신이나 믿음이 있으면 그냥 참는 게 가장 좋지. 그냥 떨어지면 아 나중에 오를 거다. 오를 거니까 내가 그 부분에 참고 있으면 나중에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주가는 기업의 가치를 다시 마련을 하고 나중에 다시 올라갈 거라고 믿음이 있으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 내 생활에 집중을 하고 거기에 몰입을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아니면 물론 기관 투자자들이라든지 좀 규모를 크게 하는 투자자들은 해지하는 방법이 있어.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그런 방법을 익혀가지고 해지를 하면 되지. 그러니까 해지라는 게 뭐냐면 어떤 자산이라든지 주가가 떨어지면 그거를 보호하는 거지. 내가 투자를 얼마 정도 100을 했을 때 내 투자의 가치가 50으로 떨어지면 그 50으로 떨어질 때 어떤 해지를 해서 내 투자의 가치를 보호를 해주는 거지. 보험을 드는 거지. 떨어질 때. 보험을 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상품에 가입을 하거나 해지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해지를 하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뭐 예를 들어서 일부분을 팔아서 자산이 상대적으로 덜 하락하거나 상대적으로 오르는 주식이나 채권이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포트폴리오상의 다른 어떤 자산군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로 하는 투자금의 일부를 포트폴리오를 다시 구성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옵션이라는 게 있어. 옵션 상품이 뭐냐면 내 자산이나 주식을 떨어지거나 아니면 오를 때 그 주식을 어떤 내가 특정한 날짜에 특정한 가격으로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사고 파는 거야. 옵션이. 콜옵션과 풋옵션이 있어. 콜옵션은 뭐냐면 내가 살 수 있는 권리. 풋옵션은 내가 팔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풋옵션을 내가 매수를 하게 되면 주가가 떨어지면 그 풋옵션 매수한 프리미엄 가격이 굉장히 올라.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가치가 떨어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해지 용도로 옵션의 상품을 일부분 투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투자된 가치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모험의 성격으로 이렇게 커버를 할 수 있는 상품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뭐 공부를 나름대로 해서 그 부분을 또 해지를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은 뭐 선물 옵션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했고, 아빠도 예전에 뭐 선물이나 옵션이나 이런 거는 뭐 개념 자체도 몰랐고, 굉장히 또 주변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했고, 그러나 또 누구는 선물 옵션을 해서 굉장히 큰 이윤을 얻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아빠도 최근에 이제 옵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옵션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또 제대로 적용만 하면 상당히 좋은 투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해지용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주식시장에 대한 옵션 상품이 제한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어. 최근에 판매된 지 1년도 안 되었고, 그리고 지금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 옵션 상품을 매수하고 매도하는 것 중에 매수만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는데 이런 것을 또 공부를 해서 주식이 하락할 때 물론 상승할 때 내가 콜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또 높은 수익을 올릴 수도 있지. 그러나 이제 주식이 오를 때는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한 주식에 어떤 이윤이 나기 때문에 또 뭐 큰 욕심을 부릴 수는 없지만 내가 주가가 하락할 때는 그냥 내 주식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보험 성격으로 해지를 하려면 풋옵션을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내가 떨어진 가치를 회복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한번 찍을 거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줄 거야. 그래서 주식이 하락기에 해지를 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내가 구성을 할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해지 상품으로 옵션 같은 상품을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해서 그 부분을 커버를 하면 하락장이나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져 있는 상황일 때 내가 좀 지루하지 않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주가라는 것이 떨어지거나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면 상당히 답답할 수도 있고 물론 뭐 길게 보고 마음의 위안을 얻고 내가 믿음이 있으면 그거를 극복을 할 수 있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또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투자를 해서 그런 부분을 내가 또 가치를 회복을 하면 또 투자를 하는데 또 약간의 어떤 흥미를 잃는 거를 내가 극복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성공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또 이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